이어서 오프닝 픽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결국에는 아래쪽입니다.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다소 좀 힘 빠지는 월요일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주말에 많이 빠졌었다가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났는데요. 우리 시장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흔들거리곤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좀 견조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제가 보는 것들이 좀 대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빨간색 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조금 힘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 본다라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좀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좀 탄력도 떨어졌다? 이 느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다 마이너스 전환된 상태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상승 이어가다가 거의 부하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SDI 혼자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세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부 화장품도 순환 반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섹터 상당히 강합니다. 제일제당, 농심, 대상, 롯데칠성 등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건설 기계 섹터하고요. 일부 관련주들 좀 강세 흐름 눈에 띄고 있고요. 카메라 관련 섹터주들 또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파란불이 많이 있고요. 금요일날 한미 통화 수합 관련 이슈가 막판에 보도가 되면서 강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오늘도 일단 좀 삼성전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강한 섹터가 계속 주도적으로 이어지는 섹터는 지금 로봇 섹터. 로봇 섹터는 ETF 출시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어지고요. 오늘도 좀 상승세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성장주 섹터주들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게임 섹터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요즘 하루 올랐다 하루 쉬었다 그래도 연속성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는 테마주들입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테마주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손도 안 대던 화장품 섹터라든지 물론 여행주 섹터주들도 계속 좋은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항공주도 좀 탄력이 나쁘진 않았던 모습입니다. 오늘은 조금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시장 흐름 따라서 전체적으로 테마가 좀 빠르게 돌고 있긴 한데요. 큰 테마를 잡자라면은 결국은 테마주를 고려해 본다라면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가 아니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네옴시티 관련주랑도 연결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 기계 섹터주들 중에서 좀 주도력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 최근에 현대건설기계가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 중에서는 이제 현대건설기계 외에도 지금 보시면 코드네이처, 데모, 도아 엔지니어링, 현대 에버다임, 현대코퍼레이션 등 올라오고요. 무슨 각종 기계업체들 계속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마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있고 싸 보이는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존에 지난번에 한번 테마 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 기계 섹터주들의 흐름하고 일부 개별주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테마는 앞으로 좀 꾸준히 전쟁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재건 테마 최근에 나오는 이슈나 뉴스를 본다라면은 슬슬 좀 그런 쪽으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관련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뉴스 플로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 크림반도 되찾는 얘기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 나오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서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 전쟁이 조금 피로도가 누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힌트가 만들어지면서 해당 섹터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주들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조금 추세를 해당 주도주들 좀 보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의 약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우마무스메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기도 했고 이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쪽도 나란히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금 보신다라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 계속 무너져 내리면서 게임주들까지도 전체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코인과 연관되어 있거나 게임 이런 쪽들이 지금 상당히 약한데요.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 게임즈는 뭐 주말에 뉴스 나온 대로 우마무스메 때문에 유저들이랑 계속적으로 좀 대결 구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결제 관련주들도 최근에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애플페이랑 카카오페이가 뭐 대결 구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국내 이제 들어온다라는 얘기 들어오면서부터 또 카카오페이도 약간 조금 흔들거리는 모습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게임 결제랑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뭐 카카오 그룹주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 섹터주들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 또 미국의 뭐 경제학자들은 내년까지는 계속 금리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성장주들의 좀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10월달 실적 시즌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만 좀 저가 메리트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은 좀 끊이지 않는 이런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시점, 내지는 절대적으로 주가가 싸 보이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쪽도 조명을 해봐야 되겠죠. 반도체하고 카메라 섹터에서 몇몇 종목군들, 뭐 자화전자, MC넥스 이런 종목군들 시세 플러스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대응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보면서 느낀 게, 반도체가 생각보다 이제 안 빠지네? 뭐 이런 느낌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애플 이번에 관련해서 XR기 관련해서 움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섹터주들도 이제 같이 그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소재 섹터주들도 그런 이슈에서 조금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고 하이닉스의 하방 탄력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뭐랄까 하방 경직이 조금 보여지다 보니까 반도체 주식들도 어느 정도 좀 낙폭과됐다는 저가 인식,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XL기기 등도 그렇고요. 자율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최악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이 주가 델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IT 섹터에서 지금 주도는 로봇 관련주들이 좀 주도하고 있지만, 서서히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섹터주들, 그다음에 뭐 전장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랑 뭐 애플 기대주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도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LG전자도 목표주가 내렸는데 오히려 좀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오늘 MC넥스도 좀 상당히 좀 카메라 쪽에서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 단에서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좀 선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단에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IT 부품류도, 오늘 보시면 인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리포트 나오면서 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중소형주 섹터들도 낙폭과대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실적이 되는 기업들 좀 선별해야 되겠고요. 업황이랑 트렌드가 맞는 기업들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분명히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실적이 견조했던 기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조금 선별되는 흐름 보시면서 좀 종목 선별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거나 막 산다고 가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사실 시장 어렵습니다. 21일 연준 발표 있죠. 제가 봤을 때 0.75로 발표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멘트 중요하겠습니다. 멘트도 또 다시 한번 지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결정하겠다, 뭐 이런 멘트, 우리는 계속 물가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멘트 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CPI가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있는 편입니다.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고효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단 연준도 그걸 다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나쁘게
극악하게 막 얘기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 금리로 인해서 부담스러워서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서 그래도 10월 달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좀 선별하는 작업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는 조금 숨고르게 한다 생각하시고 이쪽은 살짝 조금 뭐랄까요? 한 발 살짝 빼고 조정폭 확인하시는 전략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T 섹터에서의 선별 또 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소비 섹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가 의류 쪽입니다. 그래서 필라홀딩스나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이런 쪽들에서 조금 틈을 마련해서 좀 보시고요. 낙폭과대 IT 섹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부품, 소재 이런 쪽에서 조금 실적 괜찮은 종목들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라든지 좀 로봇 관련주 쪽 꾸준히 매매하시는 전략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